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울산 대 대구.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티나다 그리고 루비손, 뭐 서령우 그리고 좀 김영건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좀 많은 그런 좀 울산이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바슬루스 그리고 지금 요시노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벨톨라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이다 보니까 대구 역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제주 상대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울산이 무패 행진 중이긴 하지만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워요. 네. 게다가 좀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무팽진 중인 그런 좀 울산의 그런 좀 성적과는 달리 좀 경기력 면에서 좀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전북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좋은 폼을 보였고, 이제 좀 연승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슬슬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최근의 좀 대구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크리팅 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인님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구인님. 자, 일단 경기 양상 봤을 때 울산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양팀 다 최근 좀 이제 공격 템포가 이제 빠르면서, 어허이런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허이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허이님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일단 뭐 양팀 다 좀 최근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어느 정도 좀, 네, 오늘 이 K리그랑 J리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야구 빼고 그냥 이제 축구 위주로 이제 오후 경기 조합을 좀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야구는 저는 뺐습니다. 자, 그래서 양팀 다 좀 최근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전개가 좋게 돼. 네, 권승입니다, 구이님. 그래서 좀 뭐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템포 빠르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울산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흐름이나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대구에 비해 앞서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수비가 많이 불안정해요, 울산이. 네. 게다가 이제 최근 좀 대구의 폼이 많이 올라온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요거는 좀 배당 대비 울산 승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울산 승보다는 배당 대비 좀 대구 프랜스 쪽을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 저는 대구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와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뭐 지금 양팀 다 좀 공격 흐름도 좋고, 그리고 특히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많이 좀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 양상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 대 포항. 자, 일단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니시우스 그리고 에르난데스 그리고 지금 홍정호 선수 등이 여전히 좀 결장자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호 선수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컵 경기에서 김포 상대로 지거나 이제 직전 경기 대구 상대로 대패를 하는 등 최악의 결과를 연속해서 내고 있고, 그리고 어느덧 지금 리그 꼴찌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뭐 사실 뭐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전북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거라 예상은 못했는데 지금 뭐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거기가 솔직히 뭐 이제 뭐 전북이라는 좀 네임들을 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치고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만 현재 좀 전북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전혀 들진 않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자, 아무튼 좀 빨리 이런 좀 부진을 지금 씻어내야 되는 그런 좀 전북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인천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인천의 수비진을 굉장히 쉽게 공략하면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포항의 그런 공격이 잠잠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시원한 공격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좀 좋은 공격력을 보였던 그런 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포항이 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전북 같은 경우 가뜩이나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괜히 좀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좀 되려 좀 포항의 역습에 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뭐 지금 전북이 뭐 공격이 좋다고 하면은 좀 더 무리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근 뭐 공격 전개나 이런 약간 좀 메이킹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전북이다 보니까 괜히 좀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공격하면은 되려 좀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전북이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공격에서도 포항이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경기력, 모멘텀,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포항이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포항이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포항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솔직히 뭐 현재 지금 전북을 좀 볼만한 그런 좀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포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포항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강원 경기. 자,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성용 선수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조여구,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좀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네, 이 점까지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뭐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브리엘, 그리고 김희석, 그리고 이기업, 지금 그리고 뭐 윤석현 뭐 선수가 이제 결장 및 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리그에서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수원FC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서울이 3대0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득점력에 비해서 공격은 좀 다소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이제 5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탔었지만 이제 직전 경기 김천 상무 상대로 난타전 끝에 지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게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꼴통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 두 팀은 이제 얼마 전에 컵 경기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이 주전들 위주로 라인업을 꾸린 반면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위주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 그 경기에서 이제 좀 서울이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꿀통 집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네,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주실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자, 아무튼 이제 뭐 그 경기에서 서울이 좀 우세한 면모를 보이긴 했지만 결국엔 득점을 못하며 정규 시간 내에 무승부를 거뒀고,
결국 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라인업 대비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솔직히 뭐 서울은 좀 주전들 위주로 좀 돌렸고 강원은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경기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뭐 그 경기는 좀 서울 입장에서 많이 좀 아쉬웠던 그런 좀 경기력을 보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좀 컵 경기와 달리 이제 이번에 뭐 강원이 이제 양민혁 그리고 야구 이제 이상호 선수 등 이제 주전 선수들을 좀 선발로 내세울 것으로 보면은 직전 이제 컵 경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뭐 원정이라 해도 이거는 뭐 충분히 강원이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원이 직전 경기 상무 상대로 졌다곤 해도 여전히 뭐 경기력 면에서는 서울보다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종합을 해보면은 저는 요거는 강원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강원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어느 발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주 대 인천. 자, 일단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영준 그리고 이제 송준 그리고 지금 정우 선수 등이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 조나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 이번 경기 좀 잘하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르소 그리고 이제 이명주 그리고 지금 김현수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좀 제르소의 결장은 이제 인천 입장에서 좀 뼈아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인천, 최근 좀 풀주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롯데 위주로 돌린 김천 상무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이기거나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포항 상대로 맥없이 무너지는 등 저조한 폼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이 안 좋은 그런 인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확실히 좀 인천이 좀 하향세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제주 역시 뭐 리그 기준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천과 달리 홈에서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좋은 공격 전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인천보다 더 기대치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는 뭐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면서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거의 매번 좀 많은 슈팅을 만들면서 좀 공격에서 매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홈에서의 그럼 제주의 공격 기대치는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인천이 홈 제주 상대로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일 거란 기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가 이번 경기를 통해 어느 정도 흐름 전환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제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제주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는 경기. 물론 뭐 이제 제주 일반 승만 해도 배당이 굉장히 좀 높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제주가 약간 좀 대승까지 보기보다는 그랬죠. 1.4 정도의 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만약 뭐 제주가 이긴다고 하면은 뭐 고배당 햄무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FC 도쿄 대 삿포로. 자, 일단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3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유야 그리고 사라차트 그리고 루터 같은 그런 좀 팀 내 그런 핵심 그런 공격 전력들의 결장이 많은 지금 삿포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수비도 안 좋은데 공격까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성적이 지금 많이 떨어지게 되었죠.
자, 솔직히 뭐 이제 사포로가 이 정도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는데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이제 사포로는 굉장히 좀 최악의 폼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최근 양 팀 다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네. 오히려 좀 안 좋은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지금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사포로에 비해 좀 도쿄의 그런 공격 전개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에서 더 두각이 나타낸 팀은 도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사포로 같은 경우는 좀 롱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좀 롱볼 위주로 좀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도쿄 같은 경우에는 롱볼보다는 좀 짧은 패스 위주로 좀 간결하게 좀 공격을 이제 풀어가다 보니까 좀 사포로에 비해 그런 좀 공격에서의 전개는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공격수들의 그런 결장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점까지 염두를 하면은 그래도 도쿄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도쿄가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공수 방면에서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양 팀의 흐름이나 그런 좀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도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쿄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FC 도쿄 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도쿄와 사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베 대 마치다. 자, 일단 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그리고 이제 나상호 그리고 이제 도쿄 등 주전 포워드들이 이제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 네, 게다가 뭐 추가로 지금 주전 수비수인 뭐 장민규 선수가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결장 이슈가 큰 그런 좀 마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고베가 최근 리그 기준 가와사키 상대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은 좀 좀처럼 이제 승리가 없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상승세인 간바오사카 상대로도 지며 좀 최근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 모멘텀이 좀 떨어진 좀 최근의 그런 고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요코마리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에 이제 후쿠오카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이제 경기에서는 후쿠오카 상대로 공격에서 힘을 못 쓰며 결국 0대0 생무를 좀 기록했죠.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마치다가 현재 오세훈 그런 나성호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 공격에서 좀 떨어진 감이 있긴 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 뭐 팀 내 지금 에이스인 그리고 후지오 쇼토가 여전히 좀 건재하고 그리고 용병 포워드인 바스케즈의 폼도 최근 좀 괜찮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동성 좋은 공격 전개를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그런 결장 이슈가 있다고 해도 현재 뭐 마치다의 그런 좀 포워드 라인이 난 좀 경쟁력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고베도 지금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언제든 좀 좋은 폼을 보일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 좀 저조한 모멘텀 및 그런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마치다 상대로 고베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전 현 상황에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치다 사이드 쪽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고베당으로는 오는데 무승부 도전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치다 프랜승에 고베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고야 대 우라와. 자, 일단 뭐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특히 좀 핵심 용병 공격수인 지금 융커가 이제 결장 중인 거는 나고야 입장에서 좀 뼈아플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최근 좀 양팀 다 리그 성적이 저조하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이전보다는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뭐 나고야나 우라와나 이제 좀 최근 중원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게임을 어렵게 좀 풀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팀 다 좀 라인을 올려 그런 좀 공격하는 팀 상대로 이제 맞받아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두 팀은 좀 라인을 올리며 뭐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빠다함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담님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로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건승입니다. 네, 빠다님.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 보면은 이제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올리며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나기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너무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더 믿음이 안 가는 팀이라고 하면은 원정 이제 우라와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우라와가 홈 나고야 상대로 6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나고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나고야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나고야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근데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죠. 네, 왜냐면 지금 나고야 프랜승을 본다고 해도 현재 뭐 나고야의 그런 경기라고 봤을 때는 역배승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끌리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네, 언어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슛 언더. 자, 요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제 K리그와 J리그 분석은 다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몇몇 경기들은 제가 이제 유로 끝나고 그 외의 경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유로로 넘어가 봅시다. 슬로바키아 대 루마니아. 자, 일단 뭐 지금 양팀 다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 그리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3위에 위치해 있지만 현재 양 팀의 승점은 이제 3점으로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골득실에서 루마니아가 더 앞서다 보니까 순위는 지금 루마니아가 더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양 팀이 비기게 되면 이제 뭐 벨기에랑 그 우크라이나의 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양팀 다 이제 16강에 좀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레스님. 아이고 유튜브 구독 감사드립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양팀 다 이제 좀 16강에 좀 진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두 팀이 비기게 되면은 이제 벨기에 우크라이나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16강 진출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양 팀 다 이제 좀 뭐 어느 정도 좀 무승부를 좀 노릴 만한 좀 경기지 않나 뭐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 약간 이런 좀 조건이 주어졌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볼을 소유하면은 뭐 전진하기보다 아무래도 좀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릴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쵸.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순위 욕심을 위해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양 팀 다 이번에는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좀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배당도 무승부가 뭐 정배일 정도로 결국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역배 받은 게 이제 루마니아다 보니까 뭐 루마니아 프랜스 보거나 그러면 이거 네 솔직히 뭐 말이 뭐 프랜승이지 결국엔 그냥 무승부 본다는 이제 얘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를 보도할게요. 네. 그쵸. 솔직히 뭐 골이 뭐 안 날 것 같은 그런 좀 경기이기도 한데, 만약에 어느 팀이 좀 한 골을 넣는다고 해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골을 넣은 팀은 무조건 좀 잠글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거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루마니아 프랜스 네 그리고 무승부 2.5씩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 벨기에.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치앙코가 결정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케바키오 그리고 메니에 그리고 이제 비첼이 좀 결정 중이에요. 자, 일단 뭐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도 승점은 같지만 이제 골득실로 인해 이제 현재 뭐 이제 벨기에가 더 순위가 높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지면은 무조건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동시간대에 진행이 되는 그런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경기가 만약에 승패가 갈리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16강 진출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제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이겨야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확실히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좀 경우의 수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다만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분석에서 그 전경기 분석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경기가 이제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경기가 좀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좀 초반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이제 좀 벨기에의 그런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좀 생각보다는 뚫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라인이 올라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벨기에 역공에 당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벨기에 역시 좀 우크라이나의 그런 수비를 공략하는데 보다 더 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벨기에 역시 뭐 전진성이나 역습 전개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뭐 벨기에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좀 나쁠 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양 팀의 그런 좀 전력차 그리고 유로에서 보여준 경기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벨기에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벨기에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벨기에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네, 햄무 도장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대 포르투갈. 자, 일단 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앙이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체코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이제 승점 1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조별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포르투갈을 이겨야 16강 진출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전승 중이기 때문에 뭐 조지아 상대로 대패만 안 한다면은 무난히 1위로 이제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6강 데뷔를 위해서 좀 주전들 관리차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높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보다는 전력이 더 강하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가 직전 경기 체코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체코한테 두들겨 맞으며 많이 좀 밀리는 모습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체코가 유효슈팅 10개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에서 완전히 좀 압도를 했기 때문에 조지아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대량 실점을 안 한 게 좀 다행일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좀 경기라고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뭐 포르투갈이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그런 좀 직전 그런 좀 조지아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조지아가 솔직히 포르투갈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을 봐요. 그리고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뭐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그런 포르투갈 상대로도 많이 밀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제아무리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스펀지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승요. 그리고 권승입니다. 네. 자,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그런 좀 체코전에서의 그런 조지아의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제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린 그런 포르투갈이라고 해도 그런 좀 포르투갈 상대로 많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포르투갈이 더 우세한 그런 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포르투갈 승 보도록 할게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어느 말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슛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코 대 트르키에. 자, 우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크가 결정을 지금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르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인 이제 지금 바르다키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퀘크츠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네, 이 정도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조지아 상대로 좋은 경기라고 보였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슈팅 개수에 비해 득점력이 좀 저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뭐 조지아 상대로 30개에 가까운 그런 좀 슈팅을 기록했지만 단 한 골에 그친 그런 좀 체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확실히 좀 공격 전개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많이 아쉬웠던 그런 좀 체코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티르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포르투갈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승점 3점으로 2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티르키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 이제 2위로 이제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것도 또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것을 보고, 그리고 체코가 좀 초반부터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어떻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티르키예가 솔직히 이제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경기라 이제 수비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티르키의 수비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존 스타일을 버리고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괜히 좀 맞지도 않는 그런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그냥 기존 스타일대로 이제 튀르키예도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체코에 비해 좀 크게 밀릴 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뭐 이제 공격 전개는 체코보다는 튀르키예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튀르키예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충분히 뭐 지금 뭐 튀르키예가 체코에 비해 밀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튀르키예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대가 봤을 때는 튀르키예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신 오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로 4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J리그 이제 몇 경기 더 보면은 우선 가시마 대 간바오사카. 네, 요거는 물론 지금 가시마가 굉장히 좀 강력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뭔가 지금 간마 오사카가 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승무패 대상 경기라는 것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건 한번 간바 오사카 사이드 도전해보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간바 오사카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양 팀 다 좀 최근 좀 득점력이 무르럽긴 했지만 이 두 팀의 좀 스타일을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오바가 날 만한 좀 가능성이 좀 적은 경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가와사키 대 소나. 요거는 네 지금 가와사키 좀 최근 경기력 봤을 때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 가와사키 승 볼게요. 왜냐면 가와사키 이상으로 쭈난도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볼 때 가와사키 보는 경기 그리고 뭐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기도 하고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리그 2 한 경기 이제 뭐 김포 대 이제 충북청주. 요 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뭐 햄무나 무승부. 네, 안 그러면 뭐 상관없이 요거는 뭐 언더 뭐 보는 경기. 그리고 양 팀의 이것도 뭐 이제 가시마 뭐 간바 오사카와 좀 비슷하게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는 좀 오버가 나기 많이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코파 아메리카 두 경기 에콰도르 대 자메이카. 네, 요것도 네, 승패보다는 에콰도르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언어가 본다고 하면 언더로 가져가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대 멕시코. 네,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멕시코 사이드. 그리고 언어 봤는데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레스님.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